급등락하는 주가. 무엇이 시장을 움직일까? 우리가 몰랐던 종목의 숨은 뒷이야기. 정윤성 앵커가 알려드립니다. 오후장 투자의 모든 것. K스탁 라이브. 네, 강한 단기 전략 세워드리는 김동엽의 수익 플러스 시간입니다. 와, 오늘 김동엽 파트너 자리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 김동엽 파트너께서 매주 수요일 오실 때마다 주시는 선물이죠. 베스트셀러 매매교육 강의 VOD 다시 보기 서비스 무료로 또 함께 선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나가는 전화번호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지난주 선정해 주셨던 이슈에 따른 단기 종목 SBB테크와 코리아 FT, 특히 SBB테크가 딱 그 수요일에 제대로 뽑았었거든요. 맞습니다. 성과도 좋았는데 네. 최근에 로봇주가 살짝 바닥권에서 꿈틀꿈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앞으로의 전망, AS도 좀 더 들어볼까요? 이제 다음 주 되면 9월 달에 의미 있는 그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복핏이 드디어 추석 전에는 어떻게든 공개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얼마 안 그래서, 남았어요. 네,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요. 네. 이게 얘기가 된 지가 2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된다 그런 지가 한참 됐는데 어쨌든 확정 날짜가 거의 다가오고 있으므로 SBB와 같이 복핏의 감속기의 공급을 예정하고 있는 기업은 그날 공교롭게 일주일 전에 딱 고점 찍고 나서 한 일주일 지금 쉬고 있는 분위기인데 가격으로 봐서는 2만 원 살짝 걸치는 정도쯤에서의 단기 대응 전략 다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SBB테크 그리고 코리아 FT도 최근에 선박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코리아 FT도 이제 하이브리드 카에 들어가는 그 가스를 이제 흡입하는 그런 부품인데요. 아무래도 얼마 전에 현대 조지아 전기차 공장에 좀 지연 이슈도 있고 해서 아무래도 그 제품의 믹스가 하이브리드 카 쪽으로 조금 더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차원으로 보면은 최근에 소비자들도 많이 찾고 있는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인기가 편승해서 코리아 FT의 주가도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의 본격적인 내일을 주도할 이슈, 또 어떤 이슈 안에서 꼽아주셨을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이번 주 안에서 단기적인 힘을 가져갈 수 있는 주요 포인트, 어디서 잡아오셨어요? 예. 오늘은 좀 주제를 뭐라고 할까? VVIP라고 일단 좀 정해가지고요. VVIP군요. 예, 그분들의 입에서 나올 만한 이야기들 뭐 이렇게 한번 정해봤는데요. 어제 이미 예고가 돼 있던 거지만 내일 대통령께서 이제 그 국정브리핑을 하신다고 해서 이게 한 2달 전쯤에 왜 갑자기 예정에도 없던 마이크 잡고 하셔가지고 대왕고래를 탄생시키셨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뭔가 있을까 하는 이제 기대감이 있는데 사실 이제 테마주들이 다 나오는 얘기들 보면은 이게 뭐 사실 그래요. 연금이라든가 노동 얘기, 뭐 의료 개혁, 교육 개혁 이런 얘기라서 많이 이미 알고 있거나 아니면 이걸 투자 아이디어로 좀 승화시킬 만한 아이디어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러지만 이제 4+1인데 원 하나에 이제 집중을 하자는 의미고요. 그 원이 바로 이제 저출산 대책이거든요. 어제 좀 움직였어요. 네, 어제 좀 움직였고 이제 오늘 조금 소강 상태인데 내일 또 어떤 식으로 지금 이제 부처라든가 이런 것들의 신설과 관련해서 또 국회 동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서 관련해서 내일 어떤 식의 이제 코멘트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오늘 방금 오전에 또 월별 그 신생아 통계가 나오고 그랬는데 월별로는 조금 늘어났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요새 한 2, 3개월 추세적으로 몇백 명이라도 하여튼 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조금 그쪽 섹터에 희망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고 어쨌든 부처를 만드는 건 역사적으로 또 처음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슈를 만들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종목으로 오늘 가져 나온 거는 SMG 엔터를 말씀을 드리려고요. 뜸도 안 들이고 바로 종목을 말씀해 주신다고요? 그냥 합니다. SAMG, 쌈지 엔터라고 그러니까 많이 쌈지 하죠. 엔터라고 자주 부르는데 어저께 기사 보고 제가 놀랐거든요. 이 여기서 만든 그 아기들 보는 영화를 보고 같이 갔던 엄마나 아빠들이 운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동적이라서 저도 한번 볼 나이는 아닌데 보고 싶은 생각했는데 이게 8월 초에 그 극장 개봉을 해가지고 사실 이 애니메이션 아기들 보는 영화라는 게 흥행하기가 힘든데
금 80만 이상 들었다 그래서 꽤 그래도 네. 성공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랑의 하츄핑? 예, 하츄핑이라고 네. 티니핑의 한 시리즈로 제가 알고 네. 있는데요. 뭐 티니핑이 원래 그 강력한 IP를 갖고 있고 캐릭터가 굉장히 그 한 5세 정도 되는 여성 유아들한테 엄청나게 인기가 많은가 봐요. 롯데온하고 최근에 티니핑 의류 관련해서 콜라보를 했는데 하루에만 7억치를 팔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오.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네. 최근에 식품업계에서도 이 티니핑 캐릭터를 가지고 10여 개에 가까운 콜라보 상품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뭐, 맞네요. 예, 아이스크림부터 해서 과자라든가 뭐 요거트, 버거 세트까지 나올 정도로 다양하게 지금 콜라보 상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진짜 저 캐릭터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그 분홍색을 기반으로 하는 네. 애기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예쁘네요. 캐릭터인데요. 네. 이게 근데 이 동사에는 사실 이렇게 막 인기 있고 이런 캐릭터들이 몇 개 또 있어요. 메탈 카드봇이라고 엊그저께 EBS에서 방영하는 시즌 2 그 애니메이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화려한 어떤 입장인데도 상반기 실적은 별로 안 좋았어요. 실적은 지금 안 좋은데 추세는 바닥에서 좀 돌리려고 하고 있고 내년 초반부터는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 될 것 같다는 얘기들 나오고 있고 그때까지 재무 구조 괜찮냐? 오늘 꼼꼼하게 따져보니까 유보율 한 600%대는 되기 때문에 당장 뭐 하반기까지 견디는 데는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살짝 보면은 제 생각에는 한 16,0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네. 손절은 11,900원 대응하시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출생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국정브리핑을 앞두고 그 테마 안에서 사실 종목들에 대한 순환 상승이 빠르게 돌거든요. 언제는 꼼비가 대장이었다, 언제는 아가방 컴퍼니가 대장이었다가. 오늘은 아가방이 좀 선전하고 네네. 있는데 뭐 제 느낌으로는 그래요. 내일은 다음 다 예,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쌈즈엔터가 될 수 있기를. 사랑의 하츄핑에 네. 이어서 주요 캐릭터 안에서 최근에 좀 바닥 잡는 가운데서 고개를 살짝 들고 있는데 단기 전략 안에서 쌈즈엔터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주요 이슈는 어떤 이슈인가요? 네, 두 번째도 VVIP의 이제 멘트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네, 정부 움직임에 주목을 하고 예, 계시군요. 오늘은 네. 예, 공무원 같아요, 제가 꼭. 네. 딥페이크라는 게 이제 어제 갑자기 이제 확 시장에 등장을 해가지고 어제 오늘 사회적인 이슈는 물론이고 주가 아이디어에서도 많은 종목들을 좀 변동시키고 있거든요. 딥페이크 자체가 사실은 뭐 범죄다 이렇게 단정짓기는 어려운데 그걸 가지고 좀 악용을 이상한 하니까. 방향으로 네. 이용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제 통으로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제 SF 영화의 뭐 CG 기술 이런 것과 좀 유사한 개념인데 하여튼 희한하게들 발전을 시켜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문제를 그러니까요.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빨리 정말 근절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어저께 이런 정부의 발빠른 움직임 그리고 내일쯤 뭐 이제 오늘 방통위 전체 회의도 있고 내일 당정 협의도 네. 있고 9월 4일쯤에 여야가 또 합쳐서 여가부 관련된 국정질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시리즈로 딥페이크의 이슈는 계속 시장에 영향을 미칠 이어지네요. 것이다라는 관점인데 이게 어저께는 상승 종목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오늘 아침에 제가 정할 때도 괜찮았어요. 근데 점심때 지나고 나니까 관련주들이 조금 미끄러지는 그런 네네. 상황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바로 선정을 했는데 왜 미끄러지지 이런 생각하면서 생각을 해보니 이게 전통적으로 보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평소에는 사람들 하나도 신경 안 쓰고 맞아요. 있다가 이슈 나왔을 때 빵. 무슨 문제 터지면 막 호들갑을 떨면서 맞아요. 야 이거 중요한데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며칠 지나서 또 잠잠해지면 보안에 관련해서 어떤 투자를 지속적으로 크게 해야겠다든가 이런 경각심을 금방 까먹게 네. 됩니다. 그리고 이 딥페이크도 사실 이 딥페이크 시장은 2030년 정도 되면 1조 시장이 될 거라고 하는데 네네. 관련해서 딥페이크냐 아니냐를 판별하는 기술의 뭐 국책과제라든가 지금 갖고 나온 종목의 국책과제 현황을 보면 4년 동안 100억짜리거든요. 근데 그것도 여러 기관이 동시에 참여해서 4년 동안을 네. 해서 100억짜리라고 하면 연 단위로 매출단에 기여되는 게 사실 얼마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슈로는 빵 터뜨리기 좋은데 돈은 버냐 이렇게 생각을 그렇죠. 하면 아쉬운 분야가 바로 이제 보안 분야가 아닌가 생각이 네. 들어서 짧게 봐야 되나요? 짧게 보던가 아니면 다음 달 그 국회 일정까지 보면서 오늘 눌림목이 있는데
내일 정도 다시 구간을 좀 이용해 보시는 네. 전략 좋을 것 같아서요. 어디에서 해볼까요? 종목은 센즈랩 말씀드리겠습니다. 센즈랩. 네. 방금 얘기는 다 드렸는데 과학기술부에서 그 발주한 4월달 프로젝트를 센즈랩이 따가지고 여러 기관하고 같이 지금 27년까지 악성 역기능 억제를 위한 그 플랫폼 같은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아마 완성이 되면 딥페이크의 어떤 음란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네. 막을 수 있는 네. 강력한 무기가 될 것 같은데 당장은 아니지만 또 LG U+랑 딥페이크 영상 이미지 탐지 기술을 공동 개발 중에 있는 등 이게 사실 어제는 보안주 중에 딥페이크랑 거의 관련이 없는 것들도 우후죽순 올랐는데요. 오늘 이후는 진검승부 아니면 진짜 딥페이크의 방지 기술이라든가 추적 기술과 관련된 종목 위주로만 선별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네. 높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는 분명 센즈랩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는 11,000원까지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6,900원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고점 랩이 좀 흘러내리긴 했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이슈가 계속해서 있는 만큼 이런 눌림목 구간을 이용한 매수 유효하다. 센즈랩을 또 내일을 주도할 이슈 안에서의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센즈랩 그리고 쌈즈엔터까지 주요 포인트 잡아봤습니다. 수익 플러스 지금까지 와운의 김동현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